오늘 국감에 비교적 생경한 인물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은 안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증인이 되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오늘 야당에서 김현지 실장과 함께 이른바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차지훈 대사가 유엔 대사라는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질의 이후라도 화상으로 출석하여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외국어 능력, 진짜 영어를 할 줄 아는지 뭐 그냥 더듬더듬 하는지 생활 영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지훈 대사의 평가 결과, 자격 심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 임명 재청서 이런 것들을 달라 그랬는데 안 줍니다. 지금 김현지, 차지훈 이렇게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 의혹은 국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실제 언어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신 겁니까? 엄격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쳤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차 대사가 회의를 주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언어 능력뿐이 아니라 회의 주재하는 것도 제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 차지훈 유엔 대사입니다. 여전히 생경한 이 인물에 대해서 제가 먼저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 활동했다. 글쎄요, 그 야당에서는 외교 무대에서 뛴 경험이 없는 전무한 이 인물을 어떻게 지금 굵직한 유엔 대사에 임명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오늘 오후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김태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관장 평가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결과에 판단했고 항목별 평가 결과를 별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모를 정도의 평가를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야당이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외교 공관장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뭐 영어를 조금 덜해도 괜찮지만 예. 유엔 대사라는 직종은요 굉장히 영어를 잘해야 되는 직종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은요 세계 각국의 이 외교관들이 다 결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통 그래서 유엔 대사를 나가는 분들은 이런 영어뿐만 아니라 뭐 예. 불어라든지 이런 어떤 언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그런 분을 많이 보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국가를 대표해서 회의에서 발표도 하고 주재라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은 예전에 오윤 대사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국회 이제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영어로 이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아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많은 나라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엔 대사는 외국의 어떤 수많은 대사들을 매일같이 접해야 되는 자리예요. 다른 공관장처럼 그냥 뭐 하는 것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정말 외교의 어떤 외교 전문가들의 집합소 같은 곳입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이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지역인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보니까요. 결국 외교부가 어떤 능력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을 누락했다는 것인데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 유엔 대사 정도는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라 이런 것들이 충분해야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검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명을 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차 대사가 정말 이 지적한 것처럼 영어라든지 어떤 외교력 이런 것들이 과연 뛰어난 분인지 한번 그 무대에서 하시는 걸 한번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외교적인 능력이 있는지 등지는 제가 뭐 직접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다른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들 아시는 분들이니까 괜찮지만 예. 그래서 한번 이분이 국회에 나와서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외교 무대에서 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아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 임명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거는 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강성필 대변인님.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국감에 화상으로라도 출석시켜서 정말 능력이 검증이 됐는지를 따져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엄격한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쳤고 뉴욕 회의 때 회의 주재하는 것도 평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모 의원이 자꾸
외국어 능력 가지고도 의심을 갖고 계시던데 이분이 뉴욕주 변호사예요. 예. 예, 그리고 국제 투자 분쟁 전문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 경력도 많이 있으신 예. 분이에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건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언어 능력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이제 외교관으로서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하는 것이 사실 추상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정쟁용이 아니라 조금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그 현실감 있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적격성을 따져 물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고 예. 또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영어 잘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가 있는 사람한테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뉴욕주 변호사까지 지냈고 영어에 그럼 당연히 능통할 텐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학 점수라든지 영어 능력이 또 아예 명시가 돼서 적격성 여부를 따졌으면 좀 더 완벽했을 텐데 국민의힘은 그걸 이제 빌미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의 과거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갑자기 유엔대사 앉힌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삼각 커넥션 의혹을 설명해야 된다. 김현지 실장, 차지훈 대사, 이재명 대통령. 다음 화면을 볼게요. 윤기찬 부위원님. 과거에 그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변호사 시절에 성공보수 받았다. 여기에 또 차지훈 지금 현 유엔 대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또 야권에서는 삼각 커넥션 의혹이라는 얘기까지 국감에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적격 여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 임명제청선에 첨부 서류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예. 또는 차지훈 유엔 대사 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 부분도 되게 특이한 거죠.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승소해서 성공보수 채권을 갖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안 주게 되면 본인이 그 채권에 대해 소송을 하면 그만인데 자격증이 있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김현지 씨한테 양도를 합니다. 원래 저렇게 변호사 비용 소송을 위해서 채권 양도하는 것도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송 목적의 채권 신탁 내지 양도는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도를 했어요. 안 들켰나 봅니다. 양도한 이후에 김현지 씨가 그 의뢰인을 상대로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채권을 이제 달라고 소송을 했겠죠. 예. 그 소송의 변호사 역할, 대리인 역할을 차지훈 현 유엔 대사가 했다는 거예요. 예. 차지훈 현 유엔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되게 특이한 거죠. 저는 사실 물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저렇게 변호사가 본인의 수임료를 제3자한테 넘겨서 그 제3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거를 달라고 소송한다. 그래서 받아냈다. 그것도 2천만 원.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 띄고 못 띄고 하면은 없는데 예.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급부 차원에서 줬을 수 있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이요. 예. 그런 관계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시 그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김현지 씨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이런 게 그래서 삼각관계라는 말이 나온 건데 구체적인 그 삼각관계의 구체적인 어떤 커넥션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게요. 근데 야당이 이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차지은 유엔 대사의 뭐 유엔 대사 적격성 못지않게 아마 김현지 실장의 이번 국감 출석 여부일 텐데 아까 잠깐 만나봤던 법사위 때도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상권 분립 원칙상 대법원장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라고 하고 김현지가 뭡니까? 애지중지 김현지라고 합니다. 국회가 합의하면 나온다고 했는데 국회가 합의해 줍니까? 양심 있으면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사법부의 민주당 그 위에 김현지입니다. 성추 부장님. 네. 글쎄요, 뭐 100% 나온다고 뭐 여러 얘기들도 좀 나왔었고 지난주까지만 연휴 기록까지만 하더라도 김현지 실장 뭐 국감에 뭐 못 나갈 이유 없다. 뭐 박지원 의원은 전의를 불태우고까지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칙대로 하면은 실장 부속 실장 안 나도 된다는 취지. 이제 이렇게 되면 김현지 실장은 안 나오는 걸로 여권 내부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일단 그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15일 날 운영위를 열어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굳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만 결정은 15일 날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봤을 때 그때 이제 뭐 야당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국민의힘도 김현지 실장이 끝내 출석 안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전쟁을 넓히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운영위에만 나오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뭔가 상임위를 늘려가면서 지금 5, 6개의 상임위에 다 출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김현지 실장을 부를 명분을 찾고 싶으면 15일 날 있는 운영위 회의 때 국민의힘에서 다른 상임위 부르지 않겠다. 딱 운영위만 불러라. 운영위 하나만 해도 우리는 오케이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운다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한 번 더 숙고를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잠시만요. 진짜로 예. 운영위만 나오겠다고 야당이 얘기하면 김현 실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전쟁을 확 넓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도 나와라 저기도 나와라 이렇게 하면 사실 나갈 명분이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현지 총무비서관 시절에 왜 나오냐고 했냐면 처음에 인사 문제, 인사 의혹이 있다. 특활비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데 인사도 결국 대통령실 비서실에 있는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다. 예. 특활비 주재하는 사람도 비서실장이다 하니까 갑자기 성남 시민단체 시절 이야기하고 갑자기 뭐 다른 이야기들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성남 시민단체 시절 이야기들을 왜 국정감사에서 합니까? 그건 성남시의 행정감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상임에서 자꾸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운영위 회의 때 15일 날 있는 그때 하나의 상임위만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또 지적을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끝내 안 나오는 것이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래야 국감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김현지 실장 안 나오지 않았냐, 측근 숨기고 네.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위해 저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현지 실장 안 나오는 거 국민의힘 좋아하는 걸 왜 민주당이 해요? 예. 국민의힘 좋아하는 일을 왜 민주당이 할까요? 예. 안 나옵니다. 무슨 뭐 6개 한다 하나 줄인다고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너무 단언하진 마시되 다만 이제 기류가 대통령실도 안 나는 쪽으로 좀 기류가 잡힌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우상호 정무석이나 뭐 여권의 원로 박 전 의원도 김현지 실장 못 나올 리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일단 추석 연휴 막바지쯤에는 안 나오는 걸로 여권이 가닥을 잡은 듯하죠. 오이였습니다.